(18번째) 유전자 키의 질문. 나의 행동이 가장 진실되고 온전했던 순간을 떠올려 봅시다. 그 순간 나의 몸과 마음은 어떤 상태였나요? 이러한 진실성이 주변 사람들과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관찰해 보세요. 앞으로 이런 진실된 상태를 더 자주, 더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일상에서 어떤 구체적인 실천을 할 수 있을까요? (18번째) 유전자 키. 판단에서 완벽함으로. 우리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을 때, 오직 그때에만 우리는 진정으로 도움을 주고 진실성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봉사는 사랑에서, 지혜에서, 깨달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진실성은 그 안에 거대한 고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시적이거나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진실성은 본보기를 보여줌으로써 이끌어 갑니다. 18번째 유전자 키. 선물. 진실성. 안녕하세요. 아인입니다. 오늘은 18번째 유전자 키 1번 라인의 날입니다. 가을과 함께 18번째 키 주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18번째 키는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건강의 기반을 형성하는 물질의 구리에 속하는 키로 인간의 정신적, 지적 발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의 프로파일에 보면 IQ와 EQ의 9가 모두 17번째 키인데요. 17번째 키의 프로그래밍 파트너인 18번째 키를 묵상하면서 예전 골든패스 기간 중에 어떠한 관계와 상황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고 불편감이 올라와 괴로웠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긴 시간 고민하고 혼자서 어떻게든 그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가까운 지역의 도반님들과 대화도 해봤지만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아 교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그게 네 틀이잖아. 네 틀에서 바라본 거잖아. 라고 따끔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충격과 서운함, 눈물을 머금고 전화기를 끊어야 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어떡하든 해결하고 싶었는데 교수님의 말씀으로 오히려 더 미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만난 어두운 터널이었고 이것을 통과해 나가야 제가 트리거된 부분의 이유를 알고 또다시 그러한 상황 속에 빠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계속 이 이슈에 머물러 돌아보고 묵상의 시간을 이어나갔는데요. 이때가 제 골든패스 과정 중에 겪었던 고비 중 하나였어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떡하든 알아차리고 싶어서 긴 시간을 머물다 보니 신기하게도 홀매나 혹은 다른 도반님들의 묵상 이야기, 카드 뉴스 내용, 읽고 있던 책 내용 등과 관련된 부분을 만나게 되고 제 안의 공간이 조금씩 생기면서 이 상황을 좀 더 폭넓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기회로 계속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안에 꼬여있던 정신적, 감정적 실타래의 한 부분이 보이고 그것이 일부 풀려나오면서 거부하고 싶었지만 내가 느낀 불편함과 생각들은 나의 틀 안에서 바라보고 단정 짓고 나의 판단에서 내 잣대로 쓴 나만의 드라마였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나의 한계와 불완전함을 직면하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허용하고 수용해 나가는 시간도 오래 걸렸고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차차 받아들여짐과 함께 저만의 견고한 틀이 조금씩 유연해져 갔습니다. 길고 긴 하나의 터널을 건너가면서 내게서 촉발된 것은 내 것임을 알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 은총의 순간을 감사하게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어둡고 무섭고 긴 판단이라는 하나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빛을 발견한 거죠. 그것이 제가 골든패스와 묵상의 여정 속에서 받은 소중한 선물 중 하나였고 나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내면의 진실함과 만날 수 있었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진실되고 온전했던 순간들, 어떤 게 떠오르나요? 저는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데 그걸 종합해보니 나에게 있어 진실되고 온전한 순간은 나 자신이 있는 그대로 수용될 때라고 정리가 됩니다. 저는 특히 확 트인 공간에서 맨발 걷기를 할 때 다른 뭔가가 필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충만한 느낌이 들어서 진정한 나 자신과 진실되고 온전하게 만나지더라고요. 맨발로 한 발 한 발 걸을 때 이 지구가, 우주가 나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주는 포근함과 사랑이 제 안에서 느껴지기도 하고요. 진실된 상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어떠한 판단과 의견이 올라올 때 먼저 알아차리고 정직하게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면을 살펴봅니다. 그 속에서 만나지는 것들이 진실성을 비추는 신호이고 진실성으로 나아가는 길이 됩니다. 제가 18번째 키를 묵상하면서 다시 만나게 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이슈였던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그 사랑의 진실성을 찾고 상대가 아닌 내 것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저는 상대의 탓을 하며 원망으로 긴 시간을 보내고 과거 속에 매몰되어 제자리 걸음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했던 그 사랑이 언젠가부터는 제가 내면으로 들어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동력이 되고 아름다웠던 추억이 되고 기쁨과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의 드라마에서 저의 다르마를 조금씩 인식해 나가고 있는 과정 중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때에 자신의 판단과 만나게 되나요? 그리고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신호는 뭘까요? 어떻게 희생자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제 감정이 건드려졌을 때 감정적 불편함이 느껴지고 그 순간 제 판단이 슬그머니 올라옵니다. 반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제 판단이 먼저 올라와 제 마음대로 스토리를 만들면서 감정이 요동치기도 합니다. 어떠한 판단이 올라와 불편하다면
그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그 안에서 발견한 것과 만나 봐야 합니다. 잠시 멈추고 호흡을 하면서 뭔가 이글거리던 것이 가라앉아 균형을 잡을 수 있겠다 싶으면 흘러보낼 것은 흘러보내고, 그래도 뭔가 남아있다면 생각으로 옮겨가 볼 수도 있습니다. 나의 판단과 의견이 올라왔다는 건 내가 그것에 일정 부분 집착하고 있음은 아닌지, 혹 그렇다면 가볍게 가져와 봅니다. 그리고 이 판단이 내게 뭘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것인가? 지금 올라오는 판단 너머에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탐구해 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만나는 부분을 내 삶에 적용해 보면서 더 깊은 진실성과 만나고 나의 판단과 의견이라는 좁은 틀을 인식하고 넓혀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다시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 또 다른 판단의 터널 안으로 들어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전만큼 그 터널 속이 두렵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 안에서 뭘 만날까 하는 호기심이 생기기도 하고, 더 넓게 바라보라고 삶이 내어주는 선물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미 내 안에 나와 세상을 비추는 빛이 있고, 이 판단이라는 터널을 무사히 지나갈 것이라는 확신과 실마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가진 이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만나는 것들이 나를 비추는 거울이고, 내 안의 온전함과 진실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승임을 새삼 알겠습니다. 내면으로 들어가 고요하게 머무르며 18번째 키의 펄스 속에서 내 안의 진실된 신성과 만나보세요. 내 안의 신성과 당신 안의 신성이 모여 우리들과 세상은 이미 완벽합니다. 완벽한 이 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